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의 김보람입니다. 내일이면 절기상 네 번째 절기인 춘분이라고 합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요. 기온도 춥지도 덥지도 않기 때문에 예부터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요즘 시장은 오르고 있는데 내 종목만 안 올라서 속상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해 투자 농사를 풍년으로 이끌어 주실 멘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삼루기법의 창시자로 수급 주포찾기 매매의 달인 이상로 멘토입니다. 네, 원래는 월요일에 함께하는 멘토인데 금요일에 보니까 더 색다른 것 같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 얘기부터 먼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 출연하시고 난 뒤부터 화요일에 2% 급등, 주간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2%, 한 3% 정도 코스피가 올랐더라고요. 앞으로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네. 삼성전자, 현대차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수는 조금 다른 종목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자, 사실 오늘도 지금 0.5%가량, 그리고 코스닥 또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만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금리 인하 이후에 증시 자체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단발성적인 하락 권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대 안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차피 시세가 분출할 때는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전망을 하고 난 다음에 포지션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승을 드실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 또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왜 이리 무서워, 빠지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잘 됐구나, 내가 사고 싶은 종목군이 드디어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시세 분출 전에 항상 들어가셔서 그 시세를 드시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상승 추세대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의 상승 추세는 여전하다. 지금처럼 조금 주춤만장해서 매수의 기회를 잡아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종목 AS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확인하시죠. 네, 총 두 종목을 받아봤습니다. 영원무역을 제일 먼저 받아봤었는데요. 손절가 터치해서 일단은 손절가 터치해서 뺀 종목이고요. 그다음 월요일에 받았던 종목이 바로 환인제약인데요. 1.9% 수익률 거두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입니다. 네, 영원무역부터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손절가 터치해서 포트에서 제외는 됐지만 그래도 주포도 한번 둘러봐 주시고요. 예. 그래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근데. 네. 예. 괜찮아요. 제가 손절을 하다니, 속에서는 뭐가 올라오는데,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맞죠? 속상합니다. 솔직히.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을 하다니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상승대 권역 안에 지금 놓여있는 부분, 바로 기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단 권역, 48,800원을 손절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 48,650원을 터치했고, 어제 3월 18일 날도 48,700원, 48,650원, 그리고 오늘도 48,000, 현재가가 48,800원입니다. 이 가격이 도대체 뭐길래 얘네들은 여기서 계속적으로 노는 것일까요? 방송을 보고 있나요? 자, 농담입니다. 자, 이 가격 권역 자체에서 꾸준한 지지 자체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우리의 손절가가 제가 48,800원을 제시해 드렸었던 거죠. 자, 지금 50원, 100원 차이로 지금 손절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한번 같이
수급적인 부분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가군역으로 넘어갈 때마다 매수세가 나타났던 것은 바로 기관의 매수세였고, 저가군역으로 내려올 때마다 매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매도세는 나타나지만 주가는 하방 경직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손절이 너무 아쉽습니다. 손절이 아쉽고, 지금 권역에서 본다면 기관의 움직임 자체가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어쩔 수 없죠. 뭐 손절이 됐는데 방송에서 손절을 되고, 제가 여러분들과 대신 약속한 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꼭 이 영업무역으로 네. 복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원무역 재공략의 기회를 지금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환인제약인데요. 요즘 제약 바이오주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그 애는 못 미치는 수익률이 아닐까 조금 아쉬워요. 네, 오늘 올랐습니다. 네. 지금 오르고 있어요. 네.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3.5% 이제 올랐습니다. 자, 이게 그래요.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렇게 오르니까 또 3% 수익이 났죠. 지금 상태 한번 보시면 이게 항상 그래요. 이 차트적인 움직임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양을 딱 만드니까 어때요? 이게 추가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봉을 오늘 나타내고 있죠. 자, 하지만 그렇게 들어가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단 권역에서 우리가 요 자리를 공략을 해야지만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거고, 방송이었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를 조금 높게 요때 잡아 드렸던 거고, 요렇게 본다면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만을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환인제약, 뭐 주가가 오르면 사실상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는 부분입니다. 뭐 자살률이 올라간다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우리는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로서 우리의 락, 그리고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가가 올라야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신경안정제라든지 아니면 보톡스 그리고 필러의 판매량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권역은 아직까지도 저렴하다. 히딩크가 이 말을 했죠. 난 항상 지금도 배고프다. 네, 우리는 수익에 네. 네, 맞죠. 영어 잘하시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직도 수익에 배고프다. 더 홀딩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인제약 이제 오르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보유 전략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시는 것도 적당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예, 두 종목 AS를 모두 받아봤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국내 소형 정밀기어드 모터 부문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SPG입니다. 네, 소형 모터를 만드는 업체 SPG. 처음에는 조금 생소했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모터가 생각보다 종류도 다양하고요. 생활 곳곳에 정말 많이 쓰이더라고요. SPG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뭐 번외적인 이야기로 뭐 한마디 드리면, 네. 우리가 10년이 가전제품이 활성화되기 1980년대잖아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가전제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 가전제품이요? 예. 모터가 변하지 않고 그 20년이 냉장고? 되고 있는. 예, 맞습니다. 또 맞아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글쎄요. TV? 예. 아닙니다. 는 아니죠. 예, 세탁기입니다. 네. 세탁기와 누가 냉장고는 TV래? 예, 초기 성능 그대로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네. 아쉬운 현상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그만큼 뭐 지금 첨단화가 되고 있고 정보화 사회라고 하고 첨단화, 인공지능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동작 원리를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이 바로 냉장고와 세탁기입니다. 자, 이런 냉장고와 세탁기에 들어가는 모터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SPG 네. 회사고요. 냉장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변한 예전에는 왜 냉장고 밑에 보면 그 물 팔레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냉장고에 떨어진 물을 거기 팔레트에 들어가면 그 팔레트를 비워줘야지만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모터가 있으면서
이 물 자체를 증발을 시키는 원리를 만들고 있는 거고, 세탁기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전에는 이렇게 돌아갔다면 지금은 이렇게 돌아가죠. 그 네.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모터에 대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꾸준한 캐시카우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기 맞겠죠. 자, 매출에 대한 비중을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자, 매출 비중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네, 뒤에 나오는데요. 네, 나오네요. 자, 표준 AC 기어드 모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를 뜻하는 네. 용어고, 유성 감속기, 동력용 모터, 이게 이제 냉장고용 모터를 뜻하는 거, 표준 DC 기어드 모터, 그리고 BLDC 모터,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자, 지금 한번 보시면 대부분 이제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를 우리가 표준 AC 기어드 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전원 기어드 모터가 네. 되겠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현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바로 숨어 있는 중국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예,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2000년도 전에 1996년, 자, 어게인 1996이죠. 네. 그때의 모습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산층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절이고, 그때 이제 우리가 1996년, 1990년대, 2000년대에 한국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외국 사람들이 생각한 한국 사람들의 표정은 바로 이거예요. 웃고 있는 표정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금은 독일인식으로 조금 인상이 굳는다는 거죠. 그때는 행복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 그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고 중산층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딱 그 시절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좀 더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겠죠. 바로 공기청정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자, 중국 하면 대기오염. 그렇죠. 예. 예. 자, 그런 대기오염, 바로 황사의 주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큰 공기청정기가 필요하고, 가정용마다 거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이 공기청정기입니다. 아시죠? 중국에 잘 사는 사람들의 인구, 상류층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지금 중국에서의 공기청정기는 판매가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시기 맞겠고요. 그만큼 또 중국의 가전업체 하웨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하이어죠, 하이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 지금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어드 모터가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적자 사업부에 대한 턴어라운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꾸준히 이제 적자 사업부가 나타났던 부분이 유성 감속기, 그리고 동력 모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적자 사업부였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은 중국이 크게 성장을 함으로써 매출액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는 빈틈이 없어졌구나. 네. 예전에는 10개 중에 9개가 좋고 1개가 단이었다면 지금은 10장이 되는, 10개가 장점인 그런 기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우리 국내 가전 보급률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제품 보급률을 보실 건데요. 자, 에어컨, 김치냉장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 은근히 이제 에어컨이 좀 많이 보급이 그쵸?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김치냉장고도 마찬가지고요. 이 주부님들이 이제 선호하는 순서들죠. 그 이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이제 제습기가 이제 비중이 상당히 낮은데,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어컨이나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보급이 많이 됐구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용하고 있구나. 자,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 파는 게 가장 쉬운 일이었죠. 그렇게 예. 따진다면 지금 정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제습기가 비중이 제일 낮습니다. 그럼 이거를 채우기가 가장 쉽다는 거죠. 네. 거기에 중점적으로 들어가는 모터가 바로 이 SPG가 생산하는 모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따진다면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급률이 높아질 때마다 당연히 이 SPG에 대한 주가는 들썩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매출액 증가율로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가정용 BLDC 모터,
대한 증가율입니다. 가정에서 네. 쓸 수 있는 그런 모터를 뜻하는 부분이고, 공기청정기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습기에 네. 들어가는 모터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매출액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도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앞으로의 어느 정도의 성장적인 부분, 트렌드적인 부분도 확보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업이 좀 더 최근에 이제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던 점은 바로 이겁니다. CCTV죠. 아하, 예. 예. CCTV에도 모터가 들어가나 봐요. 예, 그렇죠. CCTV 안에 그 CCTV가 우리가 복합 기술이 모두가 축적이 되어서 이제 하는 예. 부분이죠. CCTV 안에 이제 모터가 들어감으로써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뭐 이슈가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이제 법안이 뭐 어린이집 의무화로 이제 CCTV를 달아야 된다. 하지만 그게 뭐 법안이 발의는 되지 않았고, 대신에 그 법안이 다시 한번 상정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보안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CCTV가 현재보다는 좀 더 보급률이 향상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성능화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고성능화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마진이 많이 남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이 많이 팔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SPG의 주가적인 위치는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곳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CCTV 관련해서도 매출이 늘어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적자 부분에 대한 이 속썩이던 아들도 이제 효자 노릇을 한다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 실적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실적 같이 한번 뉴스 우리가 시황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게 좋은 점이 여기 딱딱딱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일단은 보통주 한 주당 200원이 현금 배당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SPG가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자, SPG 주가 한번 같이 볼게요. 5,600원, 5,000원 뭐 이런 단위예요. 그런데 200원에 현금 배당을 했다는 것은 회사가 상당히 우량한 회사다는 거죠. 주주 환원 정책이 뛰어난 회사구나. 배당 수익률이 높죠. 심지어 대기업도 1,000원도 안 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이 기업이 200원 했다. 얼마나 지금 이 회사의 주주들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를 뜻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뉴스와 같이 한번 보시면 감사보고서가 이제 나왔죠. 실적을 같이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더 1,350억 원으로 늘면서 일단은 1,150억 원에서 크게 350억 원이 느는 모습이 나타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8억 원에서 지금 86억 원으로 크게 느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제조업이기 때문에 큰 영업이익률, 큰 OPM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현재 관점에서는 빠질 확률보다는 오를 확률이 높고, 오른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좀 더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조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G 실적도 굉장히 기대만큼 좋은 기업인데요. 차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7,780원 정도까지 신고가 작년에 찍었다가 주가가 조금 많이 내려왔었는데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요즘은 그래도 올해 들어 꾸준하게 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빠질 때 이슈는 없습니다. 오배행 이슈에 대한 부분이 네. 조금 나타나고, BW 추가 상장에 대한 부분이었고,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 이제 있죠. 12월 4일 날 42만여 주의 신주권 행사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그 상장이 지금은 17일 날이었을까? 12월 17일이었죠.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행사가액은 3,565원이었고요. 자, 그 부분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본다면, 자, 12월 달, 이때였죠. 이때부터 지금 주가는 빠졌다는 거죠.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26만 여주의 바로 BW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는 빠졌다. 자, 그러면 막상 BW 물량이 12월 17일 날 상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대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실적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괴리가 그만큼 발생을 했다는 거고,
우리가 뭐 차트 안에서만 뭐 보조지표로 인한 다이버전스를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실적과 그리고 주가상에서의 다이버전스도 물론 있다는 거죠. 주가는 빠졌는데 실적은 좋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괴리가 커졌다는 거고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지금 SPG가 상당한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수급으로 조금 읽어봐야겠죠. 네.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짧게만 보면 됩니다. 저 왼쪽, 오른쪽 하면 보시고, 눈에 익히시고, 자, 위에는 기관이고, 밑에는 외국인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죠. 자, 왼쪽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투매 자리만 찾으시면 됩니다. 투매 자리. 첫 번째 투매가 나타났고, 두 번째 투매가 나타났어요. 두 번의 투매가 나타났고, 자, 그럼 투매 자리는 어떻게 작용합니까? 당연히 저항 구간을 작용하겠다, 그죠? 그리고 하단 권역에는 요 자리죠. 자, 요렇게 놓고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제 요 자리 자체를 기관에 의한 투매가 나타났던 자리들이에요. 그러면 주가 자체를 올릴 때는 기관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단일 매수체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바로 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신다면, 자, 첫 번째 여기 하락을 하고 첫 번째 상승대에서 기관이 들어왔지만 고가 권역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다시 한 번 더 하단 권역에서는 이렇게 매도세를 나타내 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상승 권역을 넘어갈 때 이런 기관의 매수세가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박스권에 갇혀있는 형국이었다는 거죠.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하방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하방이 내려갈 때 다시 한번 매도세가 나타났죠. 그리고 상승권을 넘어가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바로 양매수가 붙었다는 거죠. 양매수가 붙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관점에서 본다면 5,750원대를 기관이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어차피 하단 권역 자체는 정해져 있죠. 이 가격 권역에서는 기관의 꾸준한 매도세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구간이었다. 그 가격대가 5,400원이었기 때문에 그 가격대 밑으로는 안 빼진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종목을 월요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월요일날 딱 되면 이 가격대 딱 내려와서 딱 걸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뭐 스케줄상 뭐 또 그렇게 되는 게 뭐 사람 마음대로 다 안 됐죠. 그래서 오늘은 제 마음대로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와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SPG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예, 가격 전략은요. 매수가는 뭐 똑같습니다. 지금 가격대 사시면 돼요. 자, 5,750원 아니죠. 자, 5,750원으로 제가 원고에 적어놨는데요. 지금 가격대는 5,720원입니다. 이 가격을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5,570원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0원 아래로 밀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손절 네. 가격은 조금 더 위이네요. 네, 뭐 짧게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네.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 드립니다. 네, 금요일의 종목 SPG 매수 가격은 5,720원, 목표 가격은 6,000원, 손절 가격은 5,57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강연을 앞두시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공개방송도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오늘 20통 넘게 전화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기가 뜨겁습니다. 자, 강연에 마찬가지로 내일 진행이 되는데 뭐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장소는 동부증권 인천지점 서울 지하철역 7호선을 타시고 굴포천역 8번 출구에 내리시면요. 네. 메디캐슬 빌딩입니다. 2층이고요. 거기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그러니까 그때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수익률 확인은 종목세일즈 게시판을 통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